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자, 공부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부하고 학습은 조금 다릅니다. 공부는 마음 공부도 있고요. 마음을 공부하기도 하고, 삶을 공부하기도 하고, 세상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굉장히 이제 넓게 사용을 하고 크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삶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공부는.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미음이 두글두글 굴러가다 동그랗게 돼서 이게 떨어지고 삶이 이게 사랑이거든요. 삶이 사랑을 배우는 방법.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이 살아갔던 흔적을 사랑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습은 배우라 익힐습이니까 여기에서 공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학습, 강제적인 암기 학습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은 이렇게 강제적인 암기 학습을 합니까? 라는 질문 같아요. 요지를 다시 읽으니까.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다. 고2 남학생입니다. 예, 질문 읽어보니까 똑똑한 학생이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학생이 이 질문자가 했던 이 질문을 끝까지 유지를 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민국 고등학생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일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너무 답이 없어서 그렇죠? 인생이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정답 말고 정답을 풀어가면서 헤쳐가는 것을 해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해답. 이 해답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 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답근해, 정해근 그죠?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의 질문을 올리시니까 제가 지식인이 되려고 지성인이 돼가려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느낀 건데 그쵸? 질문자가 공부는 정말 쓸데가 없는 짓인 것 같습니다. 반박 첫 번째.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질문을 쓰고 서론을 쓰고 질문을 쓰고 뒤에 보면 결론도 있는데요. 이렇게 3단 논법의 형식의 글쓰기에 맞추어서 잘 쓰시고 질문을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칸과 줄과 단락과 단락을 나눠 놓으신 걸 보니까 많이 배우셨네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쓰셨네요. 명확하게 반박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이해되게 쉽게 쓰셨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게 답변한 마음이 들 수 있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배운 걸 잘 활용하신 겁니다. 자, 다음은 공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부를 학습을 이렇게 현실이라고 했을 때 현실과 이론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경제학에서도요, 실물 경제학과 이론 경제학으로 나눕니다. 실제 물건이 움직이는 것과 이론은 더 궁극적이겠죠. 그런데 이 실물 경제학은 그 상황이나 때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 경제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물 경제학을 논하는 것처럼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이론 경제학의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쌓아있는 이론들을 배운 다음에 실물 경제가 이것과 좀 다른데 이것과 같은데 라고 해서 이 기준을 배우기 때문에 기준을 알아야 실물과 현실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를 가르친다고 이론 경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조건이야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때문에 자꾸자꾸 변해하는 개별적인 현실과 별개로 이론 경제학이나 이론의 바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학습이란 것은 현실 생활에서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공통적인 이론의 총합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이론의 총합을 배움으로 인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실을 살아갈 때 그 실제 사실의 바탕이 되는 이론들, 공통적인 규칙들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사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반박을 드린다면, 그러면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5,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사는 사실인데 무엇하러 배우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배우는 겁니다. 현재에서 과거와 대화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살아가는 교훈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에 과거를 바라봤을 때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고, 역사는 그 역사를 동떨어져서 배우더라도 이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인간이라는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들이 똑같은 연령대에 따라서 똑같은 욕심이나 똑같은 생활 패턴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무대기로 모여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역사 공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임진왜란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질문자께서 배우는 것은 분명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는 두 번째 반박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제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고전 문학을 배우죠. 그러면 화자의 심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캐치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 상황이 흘러가는 그 상황에 대한 구조, 상황에 대한 틀,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감정 표현 방식은 삶에 있어서 대화나 행동을 해나가면서 내 감정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전에서 배우는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디테일하게는 현실에서 녹아나고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화자의 심정, 전체 상황이나 글 상황을 판단하고 활용하고 계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또 다시 고전에 대한 단어들, 복잡한 단어들을 배우는데, 자, 그러면 이것들은 또 왜 배우냐? 안 배워도 되는데, 자, 이렇게 고전 200년, 300년 전의 사람들도 인간의 본질로서 지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역사나 과거를 배움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현재 내가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안정감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에 대한 안정감이든 민족에 대한 안정감이든 인간에 대한 안정감이든 그런 인간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더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안정감이라는 것으로 네 번째 반박 근거를 삼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안다고 현실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고전문학 본다고 현실에 대한 과거 존재에 대한 안정감, 그 다음에 뭐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 너무 폭넓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 알면 현실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뭐가요? 대학이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대학 입시라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학 입시 전에 뭐라고요? 내신 성적이 달라지고요. 내신 성적이 달라지면서 대학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지면서 취업의 기회가 달라지고, 그래서 완전히 현실이 다릅니다. 더구나 내신 성적이 달라지면 선생님들의 대우가 달라지고, 부모의 대우가 달라지고, 나에 대한 기분이 달라지고, 그런 다음에, 자,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니지만, 학습이 아니지만, 학생의 전부는 성적이고, 성적에 따라서 행복순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현실, 행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엄연한 공부는 현실이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섯 번째 반박 근거로 삼습니다.
자, 물론 학업적으로 성장하는 거지만 하고 전제를 다루셨지만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이거 안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현실적인 문제 해결되겠죠. 왜? 자, 내신, 대학, 취업, 행복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데 학생은 여기에서 집안 경제 상황이 나아집니까? 네, 대학에 졸업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제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까? 네, 달라집니다. 장기간 고등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해나가면서 배운 첫 번째 성실성,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5개의 문제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또 무언가를 압축하고 설계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계획 능력,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대인관계 능력 등등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질문 속에서 여기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지금 집안 상황이 달라집니까? 지금 돈 벌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면 인성 향상에 도움되니까 자, 저는 공부를 인성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했을 때 인간의 성격, 인성 안에는 착하다 이외에 꾸준하다, 성실하다, 참을 수 있다, 무언가를 목표를 삼고 인내할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장점, 인간이 살아가면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은 분명히 공부를 통해서 길러나가야 되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6번째로 집안 사항도 나아지고 인성도 향상, 특히 인성이 향상된다는. 그래서 학교가 좋을수록 인내력 좋고 성실했다는 반증으로 똑같은 학생의 조건이라면 학교 좋은 사람을 뽑고 인성이 더 좋을 것이라는 추리를 하는 것이 일견 합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6번째 반박 근거로 인성 향상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도 질문자의 고민도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 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박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20년 동안 살아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의 반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것을 전달하는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했죠? 6가지. 자, 그럼 위에는 6가지였고요. 다시 100번 양보 안 하셔도 되는데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런 쓸데없는 암기를 해서 뇌를 단련을 하고 뇌의 판단 능력이 기가 막히게 올라가겠죠. 자, 뇌의 판단 능력.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봅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초능력을 가지면 한 가지만 가지면 뭘 가질까? 그럼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이네요. 책을 빨리 읽는 게 무슨 쓸데없는데 이게 뇌만 힘들고 그러는데 책을 빨리 읽어서 뭘 도움을 돼? 뇌의 능력이 늘어나고 판단 능력이 늘어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그런 것처럼 쓸데없는 걸 암기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뇌를 단련하고 사고력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사고력. 자, 그러니까 이 사고력을 진진시키는 것을 7번째로 쓸데없지 않다, 공부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국어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저도 공감을 했는데 졸업하고 20년이 지나니까 30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 공감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때가 아니면 단련할 수 없는 것, 나중에 단련하는 건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때가 있다. 공부는 때가 있다. 그때 단련하면 더 효과가 좋고 효율성도 좋은데 그때 이런 마음 다 쓸데없다 라는 점에 더 부각해서 자, 쓸데없다, 쓸데있다. 쓸데없다, 쓸데있다. 이렇게 있다면 이 부분에 집중을 했어야 될 연령인데 이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했어도 되는데 이 부분에 했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 고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 공감이라는 것에는 반박을 해드립니다. 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답으로 채점을 해야죠. 자신이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정답에 맞게끔 생각을 바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죠. 예, 동의합니다. 자,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이란 그럼 무엇이냐? 정답의 정체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자,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해답이 있고 다른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풀이. 그리고 나만의 풀이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왜 굳이 이 해답, 정답을 써주는가? 그러면 이런 풀이가 그 나이 때에 배우는 정석적인,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중2 시험 문제는 중2 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풀어야지 고1 곱셈 공식, 고1의 인수분해 공식, 고1의 그래 공식으로 풀어버리면 중2 시험을 틀렸다고 합니다. 자, 이 정답은 있는데 이 정답이 그 나이대의 정답이지만 전체적인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나이대 배워야 했던 정답들, 사람들의 객관적인 기준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국어를 풀 때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있는데요. 이제 똑똑한 학생으로 쌤, 국어 A가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전제를 갑니다. 그 학생은. 그러나 이번에 문제를 엄밀히 따지고 분석을 했을 때 A는 B고 B는 C고 C는 D이기 때문에 C가 D가 E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E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D는 A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B가 아니라 K라고 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한참 들어요. 30분. 그럼 맞아. 아, 네 생각도 맞아.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은 이 B와 C와 D와 E의 관계를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본문 내용에 써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배경지식으로 다 알아야죠.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배경지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그냥 A-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3번과 2번의 정답을 상호 비교할 때 100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답을 3번이라고 쓰는 사람은 몇 명일까? 그랬더니 98명이요. 네, 그 학생은 2%의 천재입니다. 오. 다만 이 98%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네. 너무 똑똑해서 2번에 필이 꽂혔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자신만의 이렇게 독특한 시각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독특한 시각을 빛내려면 이 객관적인 시각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박사 논문을 쓸 때도 자기 논문이 100줄이라면 다른 사람, 자신의 이론은 20줄일지만 이 80쯤은 자신의 이론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책이나 논문들에서 찾아서 뒷받침하면서 각줄을 달고 근거를 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인류의 사회적인, 인류가 쌓아놓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개념과 내 이론은 상충되지 않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사람의 생각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증명하거나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찾아냈다 라고 발표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똑똑하시니까 이걸 써놓으신 거고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생각을 배우는 게 시험이고 그것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본인이 이렇게 고등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 지금 있는 인류의 통합 지식들에 대해서 혼자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박드립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지식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8번째 근거로 삼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학교 가면 느끼는 건데 반에서 30명 정도가 있는데 30명 전부가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죠? 사회생활을 해서 공통기준, 똑같은 기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돌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통된 규칙을 배우는데 이거를 이 기준은 빨간불에서 왜 안 건너 기분 나쁘게
때에 따라 고쳐야지. 아무 차도 없는데 1시간 동안 차가 안 오면 빨간불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건너세요. 자, 이렇게 규칙을 하는데, 이런 규칙을 왜 이렇게 정했어? 1000년 동안 답답하게 이걸 깬 사람들을 선지자, 선각자라고 합니다.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선지자, 선각자의 삶을 사시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이거는 전자야, 이건 원자야, 이건 뭐야?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다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번에 이건 나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을 연구해도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하시면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을 써서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기존에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 똑같은 생각을 퍼펙트하게 다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생각을 부정적으로 쓰셨지만 9번째 반박으로 이 똑같은 생각을 최대한 빨리 배울수록 좋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 명의 교사에게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업을 받아서도 똑같이 생각 안 하죠. 질문자처럼, 동화쌤처럼. 이런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는 재밌고 사회는 또 발전하고 사회는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짐승, 인간과 짐승은 좀 다르죠. 네, 같다고 여기겠습니다. 질문자처럼 동의하고 짐승에게 세뇌하는 거랑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강아지 훈련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과 강아지를 비교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희박해 보입니다. 또 강아지는 인간처럼 이렇게 많이 참으면서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세뇌를 하더라도 세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이렇게 짐승한테 세뇌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세뇌를 할 필요성이 있죠. 왜? 규칙을 배워야 되니까. 강아지도 규칙을 가르쳐야죠. 여기서 똥 싸지 마 하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의 질문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창의적인 것이 교육이 없이 이렇게 진짜 왜 사람들만 하냐.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라. 자, 질문자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저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질문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수백 번 질문한 중에 10번의 답변이 뭐였냐면, 나 교사 생활 30년 만에 그런 질문 처음 듣는다. 부터 내가 머리털 나고 그런 질문 처음 듣는다. 그런 걸 질문하는 특이한 일이 있다는 게 놀랍다. 부터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특징 김광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왜 두 발로 걸어 다니죠?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서울대 문화인류학 교수가 썼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유는 가장 부끄러운 똥구멍, 항문을 가리기 위해서 근육을 당기고 뭐 하다 보니까 쓰게 됐다. 불은 위로 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재마의 사상 이설에 의하면 불은 위로 가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쓰게 됐다. 신화에 의하면 남자 몸과 여자 몸이 하나 있는데 반으로 잘라서 보니까 쓰게 됐다. 등등 해서 질문만 제가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근원적으로 인간이 두 발로 걷는 이유를 설명한 책이 없습니다. 라고 철학과 교수에게 물어보고 고3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고2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다가 두드러 맞았습니다. 출석부로. 그래서 저는 출석부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석부 머리 탕탕 때리고. 자, 이렇게 창의적 질문에 대해서 폐쇄가 돼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이런 창의적 질문 나중에 써놓고 평생 하나둘씩 연구해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과학에서 본 적도 없는 원자 핵이 안 보이시나요? 저는 원자 핵이 보이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지는 건 미시세계입니다. 미시세계고 이 미시의 덩어리를 우리는 거시로 보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시로 보고 있는 이 덩어리들은 원자 핵입니다. 전자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믿죠? 자, 그러면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어떻게 믿죠?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미국을 어떻게 믿죠? 그렇죠. 안 가봤는데 그러면 또 뭐랄까요? 조선시대가 있는 걸 어떻게 믿죠? 안 봤는데. 태양이 있는 걸 어떻게 믿어요? 태양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태양이 크다는 걸 어떻게 믿죠?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군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믿죠? 지구 평평설 해갖고 인터넷에 유튜브 찾아보면 어마무시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구 평평설. 네. 자, 이런 것처럼, 자, 원자의 전자 껍질이 양자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죠? 그죠? 자, 이거를 믿고 싶으시거나, 이거를 보고 싶으시거나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이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장비도 비싸고, 그죠? 네. 전자를 쏘아서 그걸 충돌시키는 실험까지 하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것까지, 논리적으로 알게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 포항공대나 서울공대나 유학 정도, 카이스트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시험 치려면 믿어야죠. 믿어야죠. 좀 슬프네요. 대원대 하려면 암기해야죠. 강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왜? 해치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생각들이 자, 교과서가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역사관, 사관, 진보사관 이런 걸 써가면서 여러 가지 교과서의 형태를 보면서 하는데 그 정도는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기준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상들을 공부를 하면서 논리적인 추론에서 엄중하게 검증하고 이 검증한 것을 나도 검증할 수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이론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내가 혼자 다 검증을 해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믿고 기준을 믿고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0번째 반박 근거로 삼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이 학습할 때 학업적 흥미를, 열의를 잃고 대부분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학업적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진 않죠. 열의를 더 잃고 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자체가 재밌어 하는 사람이 평생 제가 한 10명 정도 봤거든요. 저희 집에만 벌써 우리 집은 다 이렇게 엄마도 재밌다 그러고 나도 재밌고 임기도 재밌고 공부가 얘네도 재밌다 그러는데 공부가 재밌습니다. 열을 잃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죠. 자, 엄밀하게 답변을 해보면 자,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걸 하느냐, 선생님이 시켜서 단지 아닙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 일견 합당하니까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내 존재를 계속 지속하는데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판단하신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교과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심리 상태가 받아들이는 쪽이 제가 50살까지, 지금 50살인데요. 30년을 더 고민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질문자처럼 생각하다가 30년을 더 고민해보니까 이 시기에는 많이 빨리 받아들일수록 이익이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문자의 선택이라는 것이 11번째 반박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할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미래에서는 좋은 미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지금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교육과정의 문제를 어른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데 이 교육과정이 개인들의 이익을 취합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충돌되는 이익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또 현재 교육과정을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빠르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4차 현역방법, AI, 의료,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와 겹쳐서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옛날보다 지금이 더 빠르게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0년에 배워야 될 것을 지금은 10년 만에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몇천 년 전에 피라미드 델포이 신탁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피라미드에
요즘 아이들 싸가지 없어서 큰일 났다. 라고 써있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네,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 없어서 참 까져서 큰일 났다.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점점 시대는 점점 빨라지고 인간이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청소년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근데 이 미래에 존재하고 분명히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특이한 나라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단의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죠? 다른 데들보다 생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자가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암기시키고 막 강제로 시키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고 지겹다 할 만큼 생존이 힘들다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다 놔도 우리나라만큼 지금 질문자의 질문할 때의 심정만큼 치열한 나라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맞죠? 아이들 입시의 꼭두각시 슬프네요. 이런 말 하니까. 그리고 어른으로서 입시 연구해보고 공부 연구를 해보는데 사과드립니다. 정치 투표를 잘하던 하던 아니면 글을 쓰던 뭔가 이렇게까지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으로서 수많은 교육에 대한 글을 읽고 몇백만 장을 읽어도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해결할 자체는 없어서 이 연구 경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꼭두각시는 아니고요. 이렇게 실이 있는데 자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실에서 이렇게 아이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지 맘대로 춤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절하는데. 자, 꼭두각시 아닙니다. 꼭두각시 아니고. 그리고 일명 꼭두각시처럼 보이는 이 실처럼 보이는 이 압박감들이 끊어졌을 때가 더 힘들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이 실을 잡고 있는, 이 주위에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면 엄마나 본인일 가능성이 더 크죠. 자, 제발 저에게 공부랑 세뇌랑 다릅니다. 세뇌라는 단어는 공부랑은 적절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하면서 마지막 12가지. 자, 사회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가 나에게 압박하고, 사회가 나에게 필요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자, 그거를 했을 때, 진정 내가 헤쳐지느냐.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암기하고, 고전문학을 암기한다는 것에 나를 피해를 주느냐, 나를 해치느냐. 아니거든요. 이 사회가 어떤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본인이 이 사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신이 만든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 고1하고 그랬죠? 아까? 네, 고1. 2학년 때, 3학년 때 사회가 바라는 철저한 모범생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모범생이 창의성에 대한 절실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모범생이 세뇌가 되어서 이거는 이거만 돼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범생이 나는 전자를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일정 구간 신뢰를 하지 않으면 비슷한 원리로 왜 세뇌를 해가지고 빨간색에는 가라 그러고 파란색은 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에 부응 하고 가요. 그러면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서로 신호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도로 가버라고요. 살인 레이스가 됩니다. 세상이란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인 뭐를 신뢰할까요? 규칙을, 법칙을 신뢰합니다. 이런 규칙과 법칙, 세상에 대한 규칙과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나중에 전자, 원자를 배워야 이 전자제품이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합니다. 그걸 덜 궁금해할 수도 있겠거든요. 하지만 내가 알고 싶었을 때 이걸 다시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다 해야 되거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이나 어떤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육제도입니다. 이 교육제도 안에서 지금은 비록 창의성이 덜 보장되는 교육제도 안에 있는 것이겠지만 이 교육제도의 효율성 자체는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공통된 신뢰와 규칙을 배워가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이 규칙을 내가 배운다고 치더라도 절대 세뇌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저 세뇌돼요. 국사책이나 윤리책 보니까 이런 라이트 계열이에요. 이런 무슨 계열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두 개 다 보세요. 교과서를. 이렇게 세뇌된다고 하는 측면은 한 가지를 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고 한 가지를 더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12가지 정도. 이렇게 답변 드리고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지금 질문자처럼 생각했던 왜 이따위야 뭐 이런 상태야 왜 이래 라는 생각을 깰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못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자의 질문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보다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공통 약속이나 상식적인 기준들, 객관적인 자연 현상들이나 아니면 약속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다음번에 더 창의적인 생각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여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전 준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